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입니다.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간이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세상 맛있게 읽어주는 시인 방수진입니다. 지금 미무수아님께서 방 작가님 실파로 벌써 해서 드셨다고. 지난주에 저희가 팟테크 하는 내용을 했더니 아주. 글을 올려주셨네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네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조금 또 먹는 얘기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먹는 얘기예요? 네.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을 가면 네. 우리가 그 키오스크라고 하는 터치스크린 단말기를 보셨을 거예요. 기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요? 네네. 네. 그런데 이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아서 음식 주문에 실패한 한 어머니의 이제 사연이 SNS에 올라와서 아주 큰 공감을 얻었다는 기사인데요. 다들 한 번씩 고생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주문을 하려는데 네네. 키오스크가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20분 동안 당황을 하시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딸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올린 건데 네. 네티즌들도 진짜 중년들을 위해 왜 직원 한 분을 안 데리고 있느냐. 고령화 사회 문제로만 보기에는 이 키오스크가 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소비자들을 직접 설문조사했더니 대부분 키오스크가 좀 어렵다. 조작 방식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긴 문제군요, 정말. 저는 엉뚱한 걸 받아 먹은 적이 있죠. 키오스크에서 눌렀는데 뭘 잘못 눌렀는지 엉뚱한 나는 이걸 주문하고 싶었는데 다른 걸 그렇죠. 그냥 먹어야죠. 뭐 어떻게 나오기라도 했으니까. 방수진 씨께서 어떠셨어요? 젊은 분이라 처음 접하셨을 때. 아니에요. 이제 키오스크는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처음 접하면 당황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내가 주문을 잘 하고 있는 건가? 혹시 실수라도 해서 아나운서님처럼 이상한 걸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좀 집중이 안 됐다고나 할까? 저는 첫 기억이 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네. 네. 역시 새로운 거,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는 사람들을 좀 두렵게 하고 그렇죠. 불편하게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잘 적응할 수 있는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수진 씨만의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주변에 이걸 또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좀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스스로 이제 체면을 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것도 아니야. 참 중요하네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실제로 별거 아닌 것들이 많더라고요. 막상 부딪혀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앞에까지 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키오스크가 낯선 방식이기도 하지만 설계가 그냥 그림 보고 탁탁 누르면 그냥 계산할 수 있게 돼 있으면 그림 고르듯이 주문서 저희 메뉴판에 이거요 하는 것처럼 탁탁 누르면 되면 좋을 텐데 뭔가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좀 배려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키오스크가 나오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주문이 아니라 선택이 돼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예. 주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뭐예요? 보면 상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게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청구함.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키오스크를 통해 하는 것이 요구인가? 아니면 그냥 정보를 주고 그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선택하게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평소에 주문을 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오늘 목이 좀 아파서 그런데 목 아플 때 좋은 차는 없나요? 제가 요즘에 맞아, 주문할 땐 그렇게 물어보죠. 네, 배가 아픈데 혹시 위에 부담 안 가는 음식 없을까요? 맞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기계하고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내가 하는 게 주문인지 아니면 정보의 선택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저희가 주문을 뭐 주세요 하는 날도 있지만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은. 그렇죠. 네, 근데 좀 애매모호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는 주문을 확실하게 물어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그쵸. 막막해지네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네. 저도.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역시 시인이라 이 단어 주문과 선택이라는 걸 한번 이게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니까 더욱 좋은 것 같고, 또 가격적인 것도 좀 비슷한데 이거보다 좀 싼 건 없을까 이렇게 좀 찾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거기서 찾으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아주 고기술인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냐. 네. 사람이 얼굴을 보고 네. 마주하면 할 얘기를 다 못할 때가 많아요. 저 네. 사람이 기분을 생각하느라. 그렇죠. 면대면으로 하기 힘든 행위, 즉 되게 높은 가격의 메뉴를 제시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행위를 실제로 하기 힘드니까 사실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기계한테 그걸 입력시켜 놓으면 너무나 편하게 내가 그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게 앞에 나와 있고. 그렇죠. 책임이 먼저 나와 있고. 되게 하나의 좋은 기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더라고요. 얄밉네. 갑자기. 되게 얄밉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얄밉고 네. 나 속는 느낌이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포도님께서 햄버거 주문 못합니다. 매장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놓으셨고요. 네, 조혜숙님께서는 이런 상황 정말 많이 보셨다고. 어르신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그 단어나 이런 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봤었다. 그렇죠. 그리고 40대 초반이신데 주문할 때 뒤에 줄이 많이 서 있으면 뭔가 초조해지고 실수를 더 하게 되더라. 맞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되게 예리하네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소외, 뭐 디지털 빈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를 할 때 또 물건을 살 때 예전하고 변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뭔가를 신청할 때 특히 최근에 뭐 코로나19로 무슨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뭐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휴대폰 그 휴대전화 앱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쓰지 못하는 분들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주 이 스마트폰 없는 분들은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사실 20년 넘게 휴대폰 대리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잘 쓰시겠는데.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사실 아시다시피 핸드폰이라는 게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어머니께서 그걸 누구한테 팔려면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께서도 역시 나이가 드시면서 학습 자체가 떨어지시고 너무너무 힘겨워하시는 거예요. 빠른 제도를 따라가실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5, 60대 고객분들에게는 어머니가 맞춤형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이거 힘드시죠? 이거 안 되시죠? 근데 어머니께서는 너무 힘들다. 이제 나 20년 했으니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시면 그 장년층의 고객분들은 누가 과연 상대해 드릴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뭔가 다리 놓아줄 누군가가 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네, 8021번님께서도 부모님 두 분이 롯데타워 가셨다가 점심 키오스크 만나 고생하셨는데 주변의 젊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뭔가 도움을 서로 초기에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키오스크가 다가게 되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항상 볼 때마다 여기 매장에 예전에는 더 인원이 많았었는데 그쵸. 지금은 음식 주문 받는 그 뒤에 음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만 계신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생겨나고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이유가 속도와 가성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속도와 가성비. 빠르게 나오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그게 높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보다 많은 것들을 기계로 대체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속에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너무 슬퍼지네요. 이런 마음을 뭐 어떻게 좀 달래줄 시를 가져오셨는지. 네. 달래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좀 이번 기회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 한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시인가요? 네, 이원 시인의 공중도시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좀 마지막으로 그 느낌을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곳의 사람들은 머리를 떼어놓고 머리 대신 모니터를 달고 다닌다. 모니터 안에 앞내가 주입되어 있는지 하늘이 자주 지퍼를 배꼽 근처까지 내리고 레고블럭 같은 공기들은 허공에 끼워지고 있다. 그러나 기어이 무선이 된 사람들의 몸에서 플러그가 뽑혀나간 흔적은 없고 이곳의 전력은 아직도 충분하다. 네, 이원 시인의 공중도시. 왠지 스산한 게 지금 미래의 어떤 영화를 한 장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네. 뭔가 좀 차갑고 저는 현실적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느낌을 좀 의도하면서 제가 고른 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기계화로 인해서 완전히 인간이 기계에 대체된 미래 사회를 사실 그리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머리 대신 모니터를 달고 다니고 우리 몸에 플러그가 꽂혀진 상황이 사실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둘씩 기계가 모든 것을 대체해 나간다면 사실 이게 미래의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사실 유한함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한계적 있죠. 태어나고 반드시 죽기 때문에 가장 인간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인간이 기계화가 되면 그냥 방전되면 충전하면 되고 충전해서 끝까지 살고 이렇게 유한성이 점점 줄어드는 사라지게. 네. 생을 마감할 수 없는 그런 갑자기 겁나네. 되게 겁나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고 뭐 자동화, 비대면 이런 힘든 부분만 얘기했는데 한번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죠. 네.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비대면 자동화로 뭐 힘든 부분도 많지만 사실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가장 하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차입니다. 네. 차 안에서 내가 운전에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네.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나의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다면 특히 그것도 하나의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고요. 무작정 이렇게 기계화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잘 조화롭게 기계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속도의 문제,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방수진 시인과 함께한 시시한가, 오늘 전혀 시시하지 않았다고 미무수아님께서 적어주셨네요. 키오스크를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소외되는 세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